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본격적으로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 사무실을 찾아가 관계자들에게 상견례를 가졌는데요. 당시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여기 이제 실무회의를 오늘 하는 자리고요. 사실 말씀드린 정식 그 취임식이나 개소식은 앞으로 또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초청하고 오시겠습니다. 열심히 배운다는 자세로 하고 좋게 살기를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이유준 기자, 그야말로 정치 신인입니다. 정치를 정말 처음 시작하는 배현진 전 아나운서인데 어제 관계자들 앞에서 송파을에 돌풍을 일으키겠다 이런 자신감을 표현을 했네요. 네, 송파을이 사실은 그 보수 정당에게 좀 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예전부터 살펴보면 그 진보 정당에서도 실제로 의석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곳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제 간 자리에서는 기존 조직 혹은 그 아래에 있는 당협 관계자들과 면을 트고 그리고 앞으로 강하게 자신이 출마를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보름 됐죠. MBC에서 사표가 수리가 된 지 이제 2주가 그렇죠. 딱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이 정치 신인 정말 많은 걸 공부하고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속성 과외를 받고 있다고요? 근데 그 과외 선생님이 김성태 원내대표예요. 원내대표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른 아침에 조찬을 하면서 이제 그럼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그리고 어떤 태도, 어떤 말 이런 것들 해야 되는지 계속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유명한 정치 드라마 있지 하우스 오브 카드. 네.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원래 처음에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부통 대통령이 되는데 미국은 이제 대표가 없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사령탑이죠. 그 정당에. 근데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대표, 원내대표가 있는데 민주당은 약간 이렇게 수직적 관계에 있지만 하나 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내대표가 원내에 총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가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본인이 이제 사실은 삼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삼선 정치 비법을 이 교재로 만들어서 또 전수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이유정 기자, 그 교재 내용 좀 알아오셨다고요? 네, 분량이 적진 않습니다. A4로 한 10장 정도 되는데요. 어허. 내용은 3선 동안 자신이 있었던 얘기를 체험을 담아서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네. 일단 보면요. 그 일반 대중은 단순한 말을 좋아합니다.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일단 행동하라. 네. 그리고 메시지를 반복하라. 어제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듣는 것은 아니다. 여러 번 얘기해야 대중은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존재감을 드러내라. 어떤 이슈를 만들어라. 이슈도 회피하지 마라. 들어오는 이슈를 반대적으로 얘기하거나 어떤 반박을 하면 자신의 존재감을 더 드러낼 수 있다. 네. 또 상대를 규정하라. 대중의 말로 대중에게 전하라.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하면 유권자들 떨어진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싸워라.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저거 책으로 내도 잘 팔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니까 정치 신인인 배현진 전 아나운서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서정석 국장이 볼 땐 김성태 원내대표는 저 본인이 정한 저 수칙대로 잘 따르고 있는 건가요? 지키고 있는 건가요? 아니 김성태 원내대표야 이제 본인이 삼선을 거치면서 그 네.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핵심적으로 요약을 한 것 같고 네. 또 저런 부분이 뭐 그렇게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걸 요약을 해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속성과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지상전과 이른바 공중전 개념에서 보면 이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뭐 죽기 살기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기본적인 큰 판의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이것이 이제 홍준표 대표나 김성태 원내대표의 역할인데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뭐 쪽집게 과외를 일일이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환경을 어떻게 하면은 유리한 쪽으로 만들 것인가. 사실은 그런 쪽에 김성태 원내대표나 홍준표 대표가 더 노력을 해야죠. 네. 원래 과외 받아갖고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면은 굉장히 좀 한 말 듣기도 하는데 글쎄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과외 얼마만큼 빨리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당내 중진 의원들 간의 갈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처장한테 묻겠습니다. 한국당 내 집안 싸움 정말 점입 가경 수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뭐 안 되는 집안일수록 더 뭉쳐야 되는데 사실 늘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사람이 모이지 않고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다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서로 책임론을 두고 이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한국당의 중진 의원들이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때문에 지금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거죠. 90대 네.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임을 갖고 이제 비판하고 할 때마다 홍 대표도 그것을 뭐 끌어안는다거나 역할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하여튼 뭐 아까 보였지만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서 네. 당을 흔들고 있다. 아하. 그래서 어제는 그 지방선거 결과 상관없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당권 경쟁을 다시 해보자.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중진 의원들이라는 게 당의 중심을 잡고 위기를 극복해야 할 이제 사람들인데 서로 지금 굉장히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 이런 상황으로 좀 치닫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 그러니까 반홍 세력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마치 연탄가스처럼 스물스물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와서 당을 흔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홍준표 대표가 겨냥했던 그 중진 의원들이요. 다시 연탄가스론에 반발을 하고 모였습니다. 당 운영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너무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당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모멸감을 주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 동지들에게조차 이 상처를 입히는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당 간담회를 이렇게 열게 된 것입니다. 당을 걱정하는 우당 간담회죠. 특히 이제 최근에는 후보 공천 과정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당대표의 갇힌 리더십이 이러한 것을 가져오지 않느냐. 진원지 같은 그런 냄새가 그쪽 연탄가스가 개념이 틀리지. 바퀴벌레는 연탄가스를 줍나? 소속 국장님, 네. 바퀴벌레가 연탄가스에 죽나? 라고 정우택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바퀴벌레는 누구고 뭐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지난번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한번 이 당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그룹들을 바퀴벌레라고 좀 그렇게 약간 비아냥거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빗대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자유한국당 쪽 저도 좀 취재를 해보면 이 지금 나오는 얘기는 거의 이제 임계점에 정말 다 온 겁니다, 지금. 홍 대표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만나면 이제 사석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것이 저렇게 중진 의원 몇몇의 입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다는 것은 자유한국당 내부의 그 내홍이 이제는 임계치를 넘어서서 밖으로 본격적으로 표출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러한 바탕에는 결국 홍준표 대표가 이 당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소통이 부족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또 최근에 이 지방선거 관련된 공천 부분에서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은 몇 군데 한 5군데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내의 어떤 공감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속에서 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참을 수 없다.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목소리들이 점점 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이 홍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은 원래 홍 대표와 이전부터 사이가 굉장히 좀 안 좋게 꼬여 있었잖아요. 예전에도 저희가 탑10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던데 이거 네. 아마 어떤 방송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일 거예요. 홍준표 대표한테 추미애 대표가 나경원 중 누가 더 좋냐고 물어봤더니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는 본인 당 의원에 대해서도 애정이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 두 번째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나경원 의원이 지금 모친상이 있었을 때 홍준표 대표가 오지 않았다는 거. 저것도 아마 나경원 의원이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한 얘기라고 기억을 하는데 네. 저것도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홍준표 대표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이의 갈등이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서 중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어요.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도 이제 친박과 비박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때 갈등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아하. 왜냐하면 그때는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큰 요인이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고 네. 그 이슈를 가지고 찬반에 대해서 어떤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등이 잘했건 못했건지 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큰 갈등이 있을 만한 구조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네. 지금 당이 어려운 시기에서 선거를 향해서 지금 다 힘을 합쳐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다. 더군다나 일반적인 당의 갈등처럼 초재선 의원들은 당 개혁을 요구하면서 당 대표 지도부한테 이렇게
본인들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재선 의원들은 주저근듯이 가만히 있는데 이 중진 의원들과 대표 간의 갈등이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네. 자유한국당의 앞날이 정말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차장, 예. 사실 이 중진 의원들의 불만의 이 시작이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인물난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촉발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물을 고르는 데 있어서 홍준표 대표의 그 기준에도 불만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결국은 당권 경쟁에서 자기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이제 의심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홍 대표가 자기의 권한을 자꾸 나눠서 중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장 인물난 이런 걸 계기로 터져 나오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네. 서울시장 인물난 자체가 뭐 큰 문제였다기보다는요. 그래서 본인이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불출마 선언하고 오세훈 전 시장도 불출마 선언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홍 대표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진정성 있게 뭐 삼고초를 하고 그리고 설령 이제 낙선을 하더라도 그 다음 자리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영입을 해서 노력을 했느냐 이제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있는 거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물난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직접 출마를 차라리 해라라는 요구는 지난 1월부터 계속 있었죠. 총선 출마는 안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한다면 다음에 그 비판하는 사람은 출마하려면 자기 고향 버리고 서울 강북으로 오십시오. 내 강북으로 차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이제 따뜻한 고향 버리고 서울 강북으로 차출할 수도 있습니다. 홍 대표는 계속 서울시장으로 전략 공천을 할 인물이 딱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인물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야권 연대가 이제 하나 얘기 중에 선거 포인트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뭐 세월을 이제 바른미래당이나 이렇게 같이 좀 서울과 경기를 나눠서 공천하고 이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여당이 지금 앞선 상황에서 어떻게든 야당이 단일화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건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후보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를 내야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고 이미 많은 명망과 접촉했지만 대부분이 다 고사란 상태에서 또 새로운 인물 찾기도 참 쉽지 않다. 그렇다면 당내 인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당의 중진들과도 굉장히 내용을 겪고 있기 때문에 후보를 내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홍 대표가 이제 자꾸 저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자꾸 흔든다 그러면 강남으로 그런 사람들 다 강북에 내보내겠다. 이제 본인도 동대문에서 이제 여러 번 재선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강북 힘든데 이제 험지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참 뭔가 지금 한국당이 잘못 가고 있다고 느끼는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기본적으로 공천 싸움을 하는 건 잘 되고 있다. 잘 되는 당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당에서 오히려 공천 싸움이 많이 이루어지는 건데 네. 전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그렇죠. 얘기가 나온다는 건 참 뭔가 당이 잘못 가고 있다. 이런 방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야권의 상황을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경우 서울시장을 내기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서울시장의 경우는 이제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식적인 건 아닐지라도 어쨌건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가는 거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남경필 경기지사를 전략공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자유한국당 후보 남지사를 중심으로 가고 이러한 식의 큰 틀에서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닌가 싶고 네. 뭐 대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용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 내부 이야기 좀 살펴봤습니다.